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장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문장의 종결 표현인데요. 화자가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를 문장 종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종결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종결 어미를 통해서 이 표지를 통해서 종결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결 어미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서 문장은 평서문과 의문문, 그리고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평서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일이 없이 그냥 자기의 생각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문장, 그래서 종결 어미로 다가 있죠. 그리고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을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의문문의 종류는 크게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 그리고 수사 의문문이 있습니다. 판정 의문문은 예, 아니요라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버지께서는 집으로 가셨니? 라는 질문에 우리는 예 또는 아니요라는 답밖에 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을 판정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설명 의문문은 언제, 누구, 무엇과 같이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는 설명하는 대답을 듣는 이에게 요구하는 의문문을 설명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의문사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누구야? 라고 말했을 때 판정 의문문 같은 경우에 예, 아니요 라고 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불가능하죠. 누구누구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 의문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수사 의문문은 형태 자체는 의문문이지만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서술이나 명령, 감탄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겠어? 라는 물음표가 붙었죠.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실제로 이것의 답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 명령문의 경우에는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 예를 들면은 밥 좀 먹어라, 밥을 먹어라 라는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청유문.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을 청유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문과 청유문의 차이는 명령문은 어떤 행동을 청자만이 하는데 청유문은 화자도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는 국수 먹자, 같이 먹자라는 거죠. 그리고 감탄문.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을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 하늘이 정말 높고 푸르구나. 구나 같은 경우에는 감탄형 종결어미죠. 그래서 명령문과 청유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요. 명령문의 주어는 청자로 한정되는 반면에 청유문의 주어는 우리와 같이 화자와 청자를 함께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문과 청유문의 서술어는 보통 동사로 한정되며 이 부분 중요합니다. 시간 표현에 선어말 어미가 함께 쓰일 수 없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이제 높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표현은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높이지 않는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입니다. 그래서 높임 표현은 높이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크게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뉘게 됩니다. 주체 높임은 이제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것인데요. 이 주체 높임에서도 문장의 주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간접적으로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높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어말 어미 시에 의해 실현되고요. 주격조사 깨서 같은 것으로도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시다, 주무시다 등 특수한 어휘를 통해서도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실현이 되는 양상들 여러분들 잘 보기 바라고요. 그리고 간접 높임 같은 경우에는 그 주어의 그 대상의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를 결합해서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것인데요. 있다의 높임 표현 중에 계시다는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경우에 있으시다는 간접적으로 높이는 경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간접 높임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커피 체인점에서 커피 나오셨습니다 라는 말 종종 듣는데요. 그런 경우가 간접 높임이 과도하게 사용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청자를 높이거나 낮춤의 태도, 낮출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로 종결 어미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이는 정도에 따라서요, 우리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고, 격식체에서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비격식체에서는 해요체, 해체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객체 높임을 볼 텐데요. 화자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이제 객체라고 하고요. 객체 높임은 이제 일정한 어미를 사용하는 주체 높임이나 상대 높임과는 달리 그 쓰임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미를 통해서 선어말 어미나 종결 어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고요. 들이다, 오시다 등 몇몇 특수한 동사에 의해서 실현되거나 부사격조사, 깨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형은 그 책을 아버지께 드렸다. 네, 이 부사어에 지금 깨가 사용되었죠. 누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갔다. 지금 목적어, 객체인 목적어를 모시다라는 동사를 통해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문장의 종결 표현과 높임 표현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활동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